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권이라고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몸소 겪다 보니까, 그 느낌, 그 비굴한 느낌, 약간 그 불쾌함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집에 와 보니까 우편물이 2개가 와 있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찢는 것도 좀 기분 나쁘게 찢었죠, 제가. 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청장 세무일과에서 또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저고요. 좀 가렸습니다. 보통 제 경험상 국세청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이렇게 우편물이 와가지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뭔가를 소명하라, 아니면 신고가 잘못됐다, 또는 불성실 신고다, 신고를 안 했다 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그런 고지서가 올 뿐이지, 저한테 이런 고지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환급을 받는 경우도 가끔 5년 전에 한 번 있었지만, 그 이론은 전부 다 뭔가를 소명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이렇게 세무과에서 오게 되면 정말 공포스러운 우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부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낼 거 다 냈는데 왜 왔을까 하면서 졸라 쫄아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이 우편물을 한번 뜯어보니까 딱 타이틀로 미납 국세 등 열납 내역 통지 안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미납 국세가 있었나?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열람을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인 제 자신이 열람을 하게 되면 그 온라인 상이라든가 하면서 제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열람을 했다고 이렇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통지했다는 뜻은 누군가가 제3자가 제 미납 국세를 확인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이런 우편물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로고는 국세청인데 보낸 곳은 분당세무서라고 돼 있죠. 여기 쭉 보면 제목 미납 국세 등 열납 내역을 통지하겠다 하면서 국세징수법 109조 2항 후단에 따라 귀하에 대한 미납 국세 등에 대한 열납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세네, 국세. 지방세는 좀 아닌가요? 하면서 열람 내역을 통지하면서 제 이름, 생년월일 좀 가렸습니다. 그리고 열람 신청자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니까 지난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어려운 가운데 보증금을 좀 낮춰서 계약을 한 경험이 있는데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이 여기 보시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시는 분인데 87년생이거든요. 이분이 열람을 2023년 5월달 계약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집주인 체납 정보를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 이런 뉴스를 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막상 임차인이 이렇게 저의 체납 정보를 세무서, 구청 이런 데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오묘하면서도 불쾌하면서도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열람한 사항을 보면요, 임대인의 체납액, 그리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 이 2가지였습니다. 국세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라든가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를 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체납한 내역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우편물인 분당구청에서 날라온 우편물도요, 여기 보시면 미납 지방세 등 열납 내역 통지, 그러니까 하나는 국세고요, 하나는 지방세라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집 주인이 체납하고 있는 모든 세금, 국세든 지방세든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세 부분은 여기서 분당구에서 보냈고요, 국세는 국세청에서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체납한 것은 없어가지고 체납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임대인 정보하고 임차인 정보는 똑같고요, 열람 시기는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체납 조회 결과 없음, 임대인의 체납액은 없었다, 지방세 납입한 지방세 중에 체납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참 기분이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분만 짧게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제가 이 우편물을 받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기분이 상당히 좀 불쾌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
집주인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최근에 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장, 보증금 보호 이런 차원에서 뭐 권장할 만한 사항이긴 하지만요. 집을 임대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그 재산 상황이라든가 체불 능력 이런 것이 임차인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존의 집주인과 임차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상당히 임차인 우위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임대인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이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임차인들의 성향을 제가 쭉 느끼지만, 집주인한테 앞으로 이런 체납 정보를 조사하거나 했을 때 세금이 단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있더라도 임차인은 약간 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아마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경험 뉴스에서 공포조작 뉴스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보지는 않지만 집주인한테 이런 체납 정보가 있다 그러면 약간 좀 걱정이 들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계약을 거절하게 돼서 이런 임대차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약간 재정적 여력이 되는 임대인만 좀 살아남고, 이런 체납이라든가 채무 관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임대 시장에서도 약간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 임차인들이 보호받고 당연히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은 상당히 오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가 뭐 전세 시대의 뭐 종말 하면서 전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 방안 간구가 뭘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바로는 이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하고 유사하게 임대인의 채무 정보,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금융권 온라인 정보망을 통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게끔 임차인에게 공개하는, 아마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이가 올 연말까지 전세제도의 근본적 제도 정비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공포스러운 상태입니다. 원희룡이가 대권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파격적인,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제도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편물 2개를 국세청하고 해당 임대차 물건지가 있는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우편물을 받고 예전과는 다른 임차인의 지위가 상당히 가불관계가 바뀐 게 아닌가, 오히려 임차인이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기분이 불쾌하면서도 뭐 당연한 거지,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어차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약간 자존심이 찬영하는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임대인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